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랩 소속의 이제 송태웅이라고 하고요. 코스랩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제 조그만 연구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5기째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3기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속되신 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컨트리뷰션 하면 이제 월급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크로미움이라든지 린스 커널 프로젝트, 아파치 프로젝트, 그런데 이제 커미터, 메인테이너, 컨트리뷰터, 이렇게 오픈소스에다가 이제 컨트리뷰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싱 툴 같은 거 있잖아요. 프로파일링 툴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눅스 안에서 이제 커맨드 라인 이제 툴 같은 거 시연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기여를 해왔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멀긴 했는데, 이 부분을 공유드리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이제 해외 오픈소스 컨퍼런스가 이제 사실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거를 기준으로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다양한 이벤트가 있거든요. 여기 스크롤 쭉 내리면은 원래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건 이제 아직 시작된 건 아니죠. 이제 8월이니까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이제 되게 이제 열면은 되게 많은 이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이벤트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연관성 있는 이제 프로젝트와 연관성 있는 그런 이제 컨퍼런스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일본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진행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에 관련됐는데, 나는 KVM과 관련됐는데, 이러면 이런데 이렇게 참여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게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발표를 하고 그럴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갔을 때 이제 구경했을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프리스케일 같은 데 있잖아요. 약간 보드 만들고 이런 데 인턴으로 다니셨던 분이 발표하는 세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튜토리얼 쪽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유부트 있잖아요. 이제 부트로더 관련된 거를 포팅하는 관련된 튜토리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C그룹 관련돼서 요번에 새로 나온 피처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메인테이너 분들이 말하는 세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되게 작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분 세션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세션인데 3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도 인턴 생활하면서, 이제 당연히 외국분인데, 이제 인턴 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토대로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뭐가 대단해서 내가 기술적으로 대단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돼서 마스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여기 안에 레벨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가 레벨, 어드밴스드냐, 아니면은 이제 좀 중간이냐, 안 그러면 이제 비기너 레벨이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유하려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구글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오버뷰의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특별한 경험이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잘 각색해서 그냥 이 정도는 수준은 좀 낮을 것 같으면 그냥 비기너라고 하고 가볍게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OSS EU,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오픈소스 서밋 이제 NA로 이렇게 줄임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해서 이제 EU로 이제 줄임말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요. 이게 이제 스케줄표 이제 캡처한 건데, 이제 이런 로고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이제 어디서 아직은 영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 했었고 여기 발표했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트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리눅스 콘 막 따로 하고 막 컨테이너 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같이 그 뭉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나눠져 있는 뭐 KVM이라든지 커널 서밋 이런 것도 그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날짜는 사실 막 이렇게 거의 유사하고 장소도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막 트랙이 나눠져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것처럼 리눅스 콘 트랙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왜냐면 리눅스 기반의 이제 오픈소스 툴이니까 이제 그거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벤트를 지정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그 CFP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라 그러지, 요약본을 보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뭐 나는 어떤 오픈소스에다가 뭐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기술을 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발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소개하고, 뭐 발표 내용은 뭔지, 그러면은 발표 타입이 뭐 세션인지 짧은 세션인지 긴 세션인지, 뭐 그리고 뭐 튜토리얼인지 뭐 아니면 디스커션 위주로 할 건지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는 구글 폼으로 따로 받아서 이번엔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해서 하나하나 항목을 채워가지고 이제 보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약도 해가지고 나는 발표를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은 그 오픈소스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했었고, 뭐 메인테이너급이고 뭐 이런 분들이라 소개를 짧게 하고 이래도 아마 이렇게 합격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스피커로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짜고 이제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역대 이제 뭐 리눅스콘이라든지 그런 발표들을 이렇게 좀 그런 요약 글들을 많이 봤어요. 쭉 보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타이틀을 걸고 어떻게 이제 요약 내용을 적었을까. 당연히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개발 쪽으로 이제 기하신 분이라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되게 짧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그 정도 급이 아니기 때문에 잘 써야지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잘 쓰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것도 이제 참고하고 이러면서 잘 정리를 해서 좀 운 좋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거는 여기에 17만 해도 이제 스케줄 표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한 스케줄 표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에 있죠. 되게 그러니까 막 그 여러 군데에서 막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로 진행돼서 만약에 동일한 시간대에 다른 그 발표가 있으면은 거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스케줄표를 짜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데뷔 같은 거 아마 들으시거나 이러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 패턴이랑 유사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진행을 했고, 타이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약이고 요걸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발표 자료도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거의 발표 직전에 올렸죠. 그래서 올리고, 여기도 이제 레벨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맨 처음에 비기너로 했다가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애니로 바꿨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뭔가 비기너로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듣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딱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게 176명이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보통 적으면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시고, 좀 인기 있으신 분은 한 100명 정도 넘는데, 물론 완전히 거의 스타급이면은 200명도 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프로포자를 막 삐까뻔쩍하게 이제 올려놨잖아요. 일단은 그 PPT 파일을 같이 안 보내도 되니까 일단 합격은 하고 봐야 되니까, 일단 물론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이제 엄청 이제 공들여서 썼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의 이 발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가 이렇게 클릭해보고 그랬더니 뭐 델 다니시는데 뭐 10년 막 다니시고 막 이러고 막 레드 이러면서, 저랑은 이제 갭이 너무 크신 분들이 막 메인테이너급이라든지 뭐 레드, 인텔 막 이런 분들 막 있으시니까 점점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하고 난 이후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 보면은 이제 그 이전 그 이벤트에 대한 이렇게 포토도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참석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단순히 튜토리얼 세션하고 딱 끝난다기보다 뭐 아시겠지만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특히 외국 문화에서는 질문 많이 하니까 도중에 막 갑자기 질문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영어적인 측면 있잖아요. 저도 영어를 사실 잘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발표는 솔직히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니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새로운 컨텍스트로 이제 막 갑자기 얘기를 하면 그 듣기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막 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외워서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제 질문할 때가 문제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저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해서 많이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한 8개, 9개 질문이었는데 하나는 거의 대답도 못하고 한 나머지 7개는 그래도 잘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런 수 있었던 이유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그 전체 랭스를 다 못 알아들어도,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다 못 알아들어도 이제 단어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커널 트레이싱도 된다고 하는데 커널 함수 트레이싱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커널에 대해서 그 이제 f 트레이스를 이네이블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질문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도 f 트레이스 이네이블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이제 알잖아. 그러면 이네이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제 전문 용어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약간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솔직히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맨날 못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완전히 자연스럽지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어를 해요. 다 한국어를 하는데 이제 그 뭐 거의 한국어 마스터인 거의 국어 선생님이 왔어요. 국어 선생님이 왔는데 린스 커널 얘기를 해. 그러면은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이분은 한국어만 잘하는 거지 그 유창하게는 하겠죠. 근데 이제 기술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 한국어를 되게 뚜벅뚜벅 조금밖에 말을 못하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안 그러면 되게 중요한 이슈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은 잘 안 들려도 집중해서 듣죠. 왜냐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기술자들이 관심을 갖고 아무리 말을 뚜벅뚜벅 조그맣게 말 못해도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렸던 결론은 물론 영어도 꾸준히 해야겠지만 기술을 더 집중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나. 당연히 뭐 리드라이트는 다들 잘 하시겠지만 그쪽은 당연히 계속 수월하게 해야죠. 근데 적어도 뭐 스피킹이나 리스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막 생활영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생활영어는 아예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게 힘든데 그거를 마스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갑자기 뭐 영어 학원 가가지고 하면은 무슨 여행 얘기하고 막 음식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나는 어쩌면은 기술 콘테스트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막 이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왜냐면은 막 학원 엄청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막 과외도 받아보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이분은 그 영어를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또 기술적인 것과 같이 연관돼서 막 뭔가 표현을 할 때는 또 당연히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자기는 IT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영어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로 하려고 하면은 그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영어 관련돼서는 그런 기술을 좀 깊이 이해하고 전문 용어를 알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적으로 얼마나 그거를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했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생각이라서 다른 방향으로 하실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체코에 이제 도착했을 때부터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우버를 그때 처음 탔어요. 그래가지고 우버를 혼자서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가서 형들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혼자서 하고 이렇게 우버 분하고 이렇게 탔어요. 근데 그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이분이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밝으신 분인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너무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지나치게 못하시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왜냐면 생긴 건 완전 네이티브잖아요. 완전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인데 막 거의 뭐 하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래서 체코 분들이 은근히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영어 너무 잘하실 것처럼 생겼는데 물론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여기 체코 프라하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했었고 숙소를 잡아서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책상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이게 뭐 먹어가면서. 근데 그 이제 왜 그렇게 됐었냐면요. 그 뭔가 긴장이 되니까 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컨퍼런스의 첫날이라서 만약에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이면은 거의 뭐 다른 발표를 못 듣는데요. 왜냐면 자기 발표가 안 끝나서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근데 저는 거의 첫날이어가지고 그때까지는 그 딴 데 구경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숙소에 박혀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그 혼자 중얼거리면서 또 하고. 근데 진짜 이때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실 너무 긴장되고 새벽이었거든요 이때.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되고 막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었냐면 리허설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못 했었어요.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때 이제 여기 UF 트레이스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셨던 김홍규님이라고 계시는데 주전제 이제 그분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나중에 전화로 그걸 했어요. 리허설을. 그래서 전화로 영어로 막 살라살라 하면서 물론 굉장히 오글거리기도 하고 이제 되게 그 창피한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일단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만 연습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었는데 이거 엄청 딱딱하더라고요.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먹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발표하러 가서 이걸 받았어요. 이거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스피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트레이싱 서밋은 여기 안에 서밋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트랙도 있고. 근데 거기 안에 이제 트레이싱만 전문적으로 하는 서밋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싱 툴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참여하려고 요 스티커도 받고 그래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한번 찍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는 튜토리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테이블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야지 이렇게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방으로 이제 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식으로 했었죠. 이게 조금 잘 나온 사진이에요. 뒤에서 찍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도 앉고 그러셨는데 되게 긴장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원래 이제 소개할 때 이게 농담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영어로 농담을. 보통 이제 제일 쉬운 농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있잖아요. 나는 노스 코리아는 아니다. 막 이런 농담도 조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웃고 그다음에 뭐 처음 발표해가지고 많이 긴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했던 패턴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은 그냥 트레이싱 툴을 소개하는 거였고 근데 트레이싱 툴을 그냥 소개하고 헬로월드 수준으로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약간 케이스를 넣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케이스에서 트레이싱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성능 형성되는데 그거를 그 트레이싱을 이렇게 봐서 요 흐름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이런 거라든지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를 넣어가지고 또 이제 바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막 터미널 열어가지고 커맨드 라인 치면서 아웃풋 보여주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샘플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 뭔가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튜토리얼이 진행돼가지고 이게 테이블도 없고 그래서 약간 빠르게 진행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이 긴장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약간 덩치 크시고 막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백인분들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등 두드리시고 인사 이렇게 악수해주시고 그러면서 잘했다고 막 되게 그 제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약간 망쳤다는 표정을 짓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냥 끝나자마자 나 망했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패닉 상태여가지고 다른 발표도 못 보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뭐 적절히 그냥 했던 내용들을 뭐 빠짐없이 다 보여드렸고 또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와요. 이렇게 평점이랑 뭐 잘못된 점 이런 거 피드백이 또 나중에 좀 지나면 오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어떤 분이 이게 대신 항의를 해주셨더라고요. 피드백으로. 그러니까 왜 튜토리얼인데 이 책상에 없는 걸로 했냐 이러면서 엄청 항의하는 글로 이렇게 피드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의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이제 그 멤버분들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이제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조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약간 이렇게 들렸어요. 강의는 좋은데 장소 때문에 문제였다. 약간 그런 컨텍스트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고맙고 평점도 한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나왔었어요. 피드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닉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보고 싶은 이제 발표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이것만 본 건 아닌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질문 하나는 꼭 하자. 나중에 이제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왜냐면 이런 데 왔는데 솔직히 이제 매번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듣고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질문 하나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는 가져가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는 꼭 하자 그래가지고 더 집중하고 그리고 조그만 질문이라도 뭐 이거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질문한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뭘 배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 안에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엄청 큰 거라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막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인데 이제 LG 분들이라든지 뭐 구글에 다니신 분들이라든지 한국 분들만 쭉 모여가지고 이거 사진 다 있진 않은데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한국 분들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발표들도 쭉쭉쭉쭉 듣고 이랬었는데 이 듣고 나서 제가 여기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이거 링크로 봤는데 여기 이제 앨범이 쭉 있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고 이런데 여기 저희 오픈 프론티어에 소속해 계신 이제 박성재님이신데요. 이때 여기서 우연히 또 만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같은 이제 그거 들을 때는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수세 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저는 또 이제 그런 얘기 또 주워 들었었어요. 이렇게 뭐 좀 약간 들이대고 이러면은 뭔가 회사를 구경도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를 과연 그럴 수가 있나? 솔직히 갑자기 삼성전자 가가지고 저 삼성전자 가고 싶은데 삼성전자 오피스 구경 뭐 할 수 없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외국은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라든지 뭐 이렇게 매니저가 허락을 하면은 이제 방문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얘기만 들었다가 한번 들이대볼까 해가지고 좀 들이대고 얘기도 하고 명함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뭐 다른 사진은 그냥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얘기하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랬던 내용들인데 이러면서 뭐 많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만 하고 어떤 데는 그냥 프레젠테이션 2개 정도만 하고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장인데 막 계속 얘기만 해요. 그래서 뭐 근데 그 얘기가 뭐 기술적인 얘기죠. 뭐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을 엄청 디스커션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컨텍스트로 돌아가면은 제가 좀 이제 들이대다가 이제 약속을 이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 있는 뉴렌버그 쪽에 오피스가 있어요. 수세 오피스가. 저는 리눅스 쪽이니까 레드햇이나 수세 같은 데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걸어가려면 한 2일 9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야겠다. 그래가지고 2시간 40분이 걸리는 버스를 이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플릭스라는 버스인데 이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타면 이제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신청해가지고 탔어요. 타서 가가지고 여기 약간 산타 할아버지 같이 생긴 분이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름도 적고 해가지고 사진은 찍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에만 조금 찍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오피스가 어떻게 되고 구경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약간 오바였을 수도 있지만은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제가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그 발표했던 내용을 굉장히 숏 버전으로 소개해줘도 되냐, 여기 많이 관심 있으면.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생각보다 관심 많이 가지셔가지고 여기서 조그맣게 발표도 했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발표도 하고 어필도 하고. 왜냐면은 이제 이런데 사실 만약에 취직만 할 수 있으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바인가 하면서 근데 만약에 원하면 뭐 거절하면 거절하는 거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얘기도 하고 어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레드햇 오피스도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어디였지? 프라하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예, 그래서 그쪽 부르노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가면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피스로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 C동으로 갔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지터로 작성하고 이분 만나가지고 뭐 이분은 이제 같은 커뮤니티에 이제 거의 이제 커미터급으로 이제 하시는 분인데 우연찮게 이제 트레이싱 서비스 만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뭔가 싫어하시는 것 같으면서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하고 그랬어요. 엄청 좀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잘생겼다고 칭찬해주고 왠지 왜냐면 조금이라도 좋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방문하고 왔습니다. 조금 생각보다는 길게 얘기해 드렸는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꼭 막 완전히 막 10년차, 20년차 뭐 이런 메인테이너급이 아니더라도 그 수준에 맞게 내가 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영어 측면은 솔직히 발표까지는 준비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듣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벽을 너무 높게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같이 도전도 하고 그러면은 되게 경험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만 다니다가 대학교 갔을 때 시야가 막 완전 바뀌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완전히 뭐 갑자기 격변했거나 발전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시야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시야가 팍 넓혀졌다는 생각이 팍 들잖아요. 직장가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시야가 팍 넓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전에는 그냥 막 미지의 세계 약간 하면서 내가 무슨 인텔이랑 구글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를 해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게 강했었는데 가고 나니까 물론 동급은 아니지만 시야만큼은 뭔가 팍 트인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